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참 얄궂고 복잡한 일입니다. 잡고 싶기도 하고 놓고 싶기도 하고 같은 시간에 가슴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한때는 내 전부 같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엔 너무 멀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대부분 미련, 억울함, 그리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많은 질문들일 거예요. 그 사람도 아직 날 생각할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다시 가능할까? 이런 마음을 아무한테나 쉽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껴안고 있기엔 너무 무겁고 너무 길고 때로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딩은 가볍게 제외될까요를 묻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혔던 감정들,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여러분이 계속 흔들어온 그 감정의 실타래들까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간 긴 리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딩은 희망 고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되는 흐름이라면 된다 하고 솔직히 말할 거고요. 지금은 어려운 흐름이라면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고 친구처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있는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나 그림을 아니면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의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두 개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고르신 우리 별별님들은 지금 딱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고요. 두 분의 관계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끊어진 듯한 아니면 연결된 듯한 묘한 거리감이 있는 카드예요. 아마도 1번 카드를 보신 우리 별별님들의 에너지는 겉으로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끔씩 또 흔들리기도 하고 뭔가 좀 다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혹 올라올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잘 살다가 또 갑자기 혹 올라올 때가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끔씩 흔들리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어떤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톡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사람과 갔던 카페 앞을 지나갈 때,
아니면 비 오는 날, 아니면 잠들기 직전 조용한 시간, 핸드폰 갤러리를 정리할 때, 말 그대로 끊어진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는 실 같은 관계다. 그리고 이 실을 그 사람도 반대편에서 쥐고 있어요. 이게 1번 카드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카드는요, 바로 Eight of Swords 카드인데요. 이건 상대방의 원래 연애 기질을 뜻하는 카드예요.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주파수를 맞춰야지 그 다음에 속마음이나 그 다음에 재회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더 탐구를 해보면 뭔가 애정은 깊은데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을 보시면 정말 답답해 죽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아마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은 깊게 느껴지는데 감정을 표현하는데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정리하면은 생각보다 훨씬 깊이 사랑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표현이 약해요. 소통을 잘 못하고요. 좋다고 말할 줄을 모릅니다. 속으로는 느끼는데 밖으로는, 예를 들어서 속으로 100을 느끼시는데 밖으로는 10만 표현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 만나게 되시면 얘가 나 좋아하는 건가? 나 혼자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 100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벨님들,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 만큼 표현 못하는 타입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자존심이 높으면서 감정 회피 성향까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면 말 안 하고 튀어버리고, 싸움 상황이 되면 말을 아예 끊어버리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 못하고, 상대가 감정 표현하면 너 왜 그래? 라고 합니다. 이건 고쳐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걸 자기 성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온 타입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이유가 절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는요, 이별 당시에 상대방이 느꼈던 진짜 감정을 뜻하는 카드이거든요. 이 사람 뭔가 겉으론 쿨했지만 사실 속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티는 안 냈을 거예요. 이 사람 이별할 때 진짜 우리 베벨님들한테 쿨한 척 많이 했겠죠? 그래, 알겠어, 우리 그만하자, 나도 더 힘들어. 근데 베벨님들, 그 말은 절대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속마음은 이랬어요. 이거 진짜 끝나는 건가? 이 사람은 이별 통보 순간 머리로는 그래,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도 가슴은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 안에서 후회가 이미 올라오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근데 내가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너무 단단하고 연애 스타일이 성숙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 감정을 다 맞출 수 있을까? 라고 겁먹었어요. 네 번째는 미련이 남는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함. 자존심이 높아서 붙잡고 울기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건 표면일 뿐이고요. 그 사람의 내부는 파도치는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가 맞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페이지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네 번째 카드이고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뜻하는 카드예요. 정리된 듯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진짜 많이 한다는 카드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상담 방식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첫 번째,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을 잊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기억력이 센 타입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강하게 받은 자극은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 사람 인생에서 큰 챕터였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마다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이 나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 피곤해서 기운이 빠질 때, 연말 분위기가 날 때, 주변 커플을 보고 마음이 텅 빌 때, 혼자 밥을 먹었을 때, 일상이 허전할 때,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우연히 틀 때, 여러분의 생각이 강하게 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요,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 매일 고민해요.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아직도 맴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 사람은 받아줄까? 근데 연락을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의외로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별 직후 여러분이
자존심 챙기면서 딱 끊어낸 장면이 이 사람한테는 강한 인상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연락하면 무시할 수도 있어. 문자 보내고 일식당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멘탈 나갈 것 같아. 이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분명히 연락을 못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미련을 못 끊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사람의 속마음이 여러분이 주던 안정감과 감정 케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누굴 만나시든 여러분보다 좀 더 이렇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실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속은 유리처럼 잘 깨지는 사람이고 겁이 많고요. 잘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여러분이 옛날에 해준 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너 힘들면 말해도 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나는 너 편이야. 이런 말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더 크게 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요즘 겪는 현실적인 근황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은 하는데 마음은 비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쁜 척, 괜찮은 척 루틴입니다. 겉으로는 일 열심히 하는 척, 운동 시작하는 척, SNS에서는 밝게 꾸미고 주변에서 괜찮아 보인다는 말을 듣지만 근데 그건 마음이 비어 있는 걸 감추는 루틴일 거고요. 상대방의 실제 속마음은요. 공허함과 후회가 있어요. 공허함과 후회가 너무 잘 보이는 카드인 게 바로 이 나인 오브 스워즈 카드이거든요. 실제 속마음은 정말 후폭풍이 이제야 왔다.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던 그 사람 이제야 그 사람 이제 후폭풍이 왔구나. 굉장히 공허하고 후회하구나 이렇게 들 거예요. 이 사람은 요즘 자기 감정과 마주치는 시간이 늘고 있어요. 특히 하루 마지막 시간 샤워하고 누워서 조용해지면 생각이 다 여러분 쪽으로 몰려요. 그 사람 진짜 잘해줬었는데 왜 나는 자꾸 무서워했을까? 연락은 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나? 이런 후회와 공허함이 깔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대가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작은 자극에도 여러분이 떠오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여러분이 쓰던 말투와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 여러분들의 최애 메뉴를 봤을 때, 아니면 지하철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던 노래가 들려올 때, 그리고 여러분의 생일 주간이 가까워질 때,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기운이 너무 빠져있을 때, 주말 아침에 햇빛이 예쁠 때, 그리고 겨울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질 때, 그리고 제일 강한 순간이 밤에 갑자기 마음이 허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밤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사소한 장면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과거에 보였던 행동의 진짜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말을 못하고 도망쳤던 이유가 있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감정 표현 미숙이 원래 성향이에요. 여러분에게 차갑게 말했던 날, 무뚝뚝했던 날, 갑자기 기분 나쁜 말 했던 날, 그날의 진짜 심리는 이런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사실 나는 너를 감당 못해서 그랬어. 나도 마음이 복잡했어.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특히 왜 연락 안 했어? 이 질문이 무서웠어요. 자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에게는 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 무능함과 감정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도망치듯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관계가 지금 멈춰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상처 때문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이 맞춰줬었고 좀 헤어졌다 붙였다 했던 커플들도 있었을 거고 이 사람한테 너무 마음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다시 상처받았을까봐 무서웠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그 자체로 이 사람은 희한하게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둘 다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같거든요. 상처, 자존심, 두려움, 그것들 때문에 지금 연락이나 재회가 멈춘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를 통해 연락운 카드를 봤거든요.
연락운 카드는 조용히 아주 은근히 다시 다가오는 기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베벨님들, 일반 카드의 연락운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좀 조용하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갑자기 탕 하고 큰 변화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신호들로부터 먼저 접근하는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연락 시그널은 이 사람은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반응을 간보고 싶어하고 떠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스토리를 살짝 본다거나 좋아요를 눌렀다가 지운다거나 연관된 글이나 사진을 올린다거나 잘 지낸 듯한 자기 PR을 업로드한다거나 자기 주변의 자랑을 업로드한다거나 이게 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라는 신호고요. 두 번째 연락 시그널은요. 직접적인 연락 대신 이런 시도를 해요. 너 예전에 좋아했던 카페 지나갔는데 너가 말했던 그 영화 봤어. 오늘 문득 생각나서 잘 지내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메시지지만 속마음은 완전 떨리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연락을 하는 시기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6주째 되는 주,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연락운, 재회운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달력에 숫자 6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도 여러분들의 연락운, 재회운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날 연락이 올 거예요. 늦은 밤, 비가 오거나 추운 날, 아니면 주말 아침, 휴일 직전 날,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마음이 허해지는 시간대에 여러분을 가장 많이 떠올려요. 그렇다면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죠? 먼저 연락할까? 기다릴까? 이 사람은 자존심형이라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아직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안정돼요. 하지만 베벨님은 지금 상처의 회복기라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이 관계는 상대가 먼저 움직여야 밸런스가 많거든요. 자, 그럼 3 of Wands 카드를 통해 재회 가능성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재회 가능성은 상대방의 기질과 감정 흐름 전체를 보면 사실은 꽤 긍정적입니다. 근데 그 긍정은 현실적인 조건이 따라올 때 진정한 재회로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상대방의 감정은 분명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후폭풍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감정 정말 좋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이런 후회가 천천히 올라와요. 이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쌓여가요. 그래서 감정의 잔존율이 높고요. 그 사람도 그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말, 겨울, 감정이 예민해진 계절에는 여러분 생각이 훨씬 많이 날 거예요. 따뜻했던 말투, 여러분에게 받았던 안정감, 다투던 날 이후 여러분이 한 말, 함께 있던 공간들 이런 게 자꾸 떠오를 거고요. 세 번째는 재회의 가장 큰 골림돌인데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문제예요. 이 사람의 자존심은 연애 영역까지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는 건 패배, 감정 표현하는 건 약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재회 가능성 결론을 좀 드리자면 연락은 오지만 재회를 하려면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기준이 더 중요하고 그 감정의 기준을 빨리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정은 남아있는데 책임감이 부족하거든요. 다시 만나면 또 상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회 가능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연락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재회 가능성은 중간 이상이고요. 재회 후의 안정도는 조금 불안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달에서 3개월 흐름을 좀 봐드릴게요. 1개월 차이는요. 감정의 회복기입니다. 지금 힘드시지만 여러분은 감정적 균형을 다시 잡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상대는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고 반복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고 먼저 연락하지만 않으면 상대가 먼저 주파수를 맞추려 할 거예요. 2개월 차이는 소소하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잘 지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3개월 차이는 감정의 재접근입니다. 재회의 흐름이에요. 만나자고 나오거나 여러분 반응이 괜찮으면 점점 톤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선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또다시 도망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움과 상처가 동시에 있는 상태예요. 아직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과거 상처 때문에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움과 상처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만나면 또 힘들까봐 걱정돼. 맞습니다. 그 걱정은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이 관계가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걱정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봐볼게요. 제외한다면 감정은 깊고 안정감은 있지만 표현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감정 표현을 안 하면 나 너무 힘들다. 우리의 문제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들어줄 준비가 있을 때만 이 관계는 건강해진다. 제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연애는 훨씬 건강한 구조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번 이별을 겪고 여러분이 감정의 경계선을 확실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재회 미래의 운보다 진짜 현실적인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연락 오면요, 바로 답장하지 마시고요. 감정적 충동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시간을 두고 답장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에게 원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다시 시작될 때는 무조건 명확해야 돼요. 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을 원해. 사소한 감정 때문에 도망치는 연애는 안 하고 싶어. 서로 솔직해야 한다. 이건 상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기준이겠죠. 세 번째는 감정의 경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위험은 예전 감정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함 때문에 그 패턴이 다시 나오면 또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거리를 20%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라클 카드는요, 처녀자리이신 분들이 아마 많은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라클 카드의 감도 한번 믿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별 타로만의 힐링 메시지 어파밍 문장 5가지 드릴 건데요. 별별님들, 여러분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때로는 너무 벅차서, 너무 순해서, 너무 깊어서 우리를 상처 입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누군가에는 평생 기억에 남는 사람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운,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건 댓글에 적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따로 적어놓으셨다가 아침 저녁을 읽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나에게 맞는 사랑을 받기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는 나의 상처가 아니라 나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별별타로 리딩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신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1번이겠죠. 1번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꼭 좋아요, 하트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재회운을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좀 더 내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정확한 가능성과 정확한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 리딩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아니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고요. 제가 예약 방법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예약제고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단골 상담 받으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점 제가 꼭 보장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추천, 댓글, 그리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순례자 카드인데요. 이것은 지금 두 사람의 현재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멀어졌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번 카드를 뽑은 벨벨님들은 지금 관계 에너지가 참 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끝난 것 같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쪽 흐름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남겨둔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를 놓고 싶은데 미련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상태인 거고요. 상대방은 끝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태예요. 둘의 감정은 절대 평행선이 아니거든요. 멀어진 듯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 서로를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안 읽히는 것 자체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카드는요. 여러분들 Eight of Cups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의 원래 연애 기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잘 알고 있고 장점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좀 저희가 탐구를 해봐야 그 사람이 아직 나에 대한 속마음이 있는지 재회 가능성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좀 독특해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감정의 과몰입 플러스 책임 두려움형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할 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히 깊어지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굉장히 적극적일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초반 흐름. 하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알 수 없는 불안감도 같이 커져요. 본인 혼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도망가고요. 연애가 안정될수록 오히려 마음이 헷갈려지는 참 이상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자기 안의 감정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괜히 날카롭게 굴거나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잘못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 없이 서운하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의 단점을 아주 부드럽게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무섭고요. 표현은 서툰데 감정은 예민합니다. 감정은 깊은데 해결 능력은 미숙하고요. 딱 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준 이유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쳤던 이유도 동시에 보이고요. 자, 그럼 이별 당시에 이 사람의 진짜 감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서툴렀던 감정이 결국 폭발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이 사람이 이별을 선택했던 순간 혹은 여러분이 이별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감정적으로 도망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그냥 그만하자. 너랑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 너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겉보기엔 차갑고 무책임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훨씬 복잡했어요. 여러분을 덜 사랑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관리에 실패해서 헤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감정이 힘들면 상대를 밀어내는 습관이에요. 그게 이별의 핵심 원인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 네 번째 카드로 유출을 해볼게요. 자, 나이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편한 사람,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근데 다가갈 자신은 부족하다. 이렇게 한 줄 평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 카드에서 상대방이 현재 느끼는 감정의 흐름을 보면요. 정말 솔직하게는 이래요. 여러분을 아직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서 잘할 자신은 또 없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감정은 남아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한다기보다는 다시 만나면 서로가 또 힘들어질까봐 아니면 본인이 또 힘들게 할까봐 그 생각이 커요. 그래서 그 사람 속마음을 상담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랑 있을 때 나는 제일 행복했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같이 취미를 공유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주말마다 그리고 자주는 못 만나도 한 달에 2번 주말은 꼭 만났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망친 것 같아. 너가 나 없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나 없이 잘 사는 너가 더 나을 것 같아. 다시 만나면 예전처럼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미안해야 할 부분이 꽤 많아요. 예전에 감정적으로 던졌던 말, 연락이 끊겼던 날들, 여러분이 울던 모습 이런 게 계속 떠오릅니다. 참 그 사람의 요즘 근황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사람의 근황은요. 이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잘 살아갈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좀 외로움을 좀 타지만 그래도 혼자 잘 지내는 분이시고 취미도 뭐 집중 잘하고 자기 원래 할 일 잘했던 사람인데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특히 밤에는 감정이 다시 깊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밤에 뭔가 좀 더 감정이 깊어지는 흐름이 보인다는 카드인데 잠들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갔던 장소가 떠오르고요.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완전히 놓지 못했어요. 물론 다시 만나고 싶어 죽겠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준 감정적 안정감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데요. 이 사람은 특히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여러분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서 업무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을 때, 혼자 집에 들어왔을 때, 아침에 너무 피곤한 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친구 커플 보고 생각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점이 저녁 밤 10시 이후 이 사람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시간대예요.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 음식 취향, 여러분의 표정, 소소한 스킨십까지 다 떠오를 겁니다. 자, 과거에 그 사람이 보였던 행동의 진짜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 좀 불쌍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한 자기 마음도 표현 못하고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솔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말없이 사라졌던 날, 감정이 격해지만 연락을 끊었던 날, 나도 모르겠다 반복했던 그때 순간들, 갑자기 대화가 단답형이었던 때 여러분은 내가 싫어진 건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도망치는 성향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을 밀어낸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피한 거였겠죠. 자, 그럼 지금 이 관계가 멈춘 이유를 카드를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은 지쳤고 상대방은 겁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유는요. 여러분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생각하기에는 피로감이 너무 세고요. 표현에도 여러분이 뭐 한번 잡았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안정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불안해지니까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반복이 되는 게 좀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이유는요. 자기 감정 책임질 자신 책임감이 없고요. 일단
그 여러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너무 성숙해 보여서 부담이 되고요. 다시 상처 줄까봐 겁나고요.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면 멘탈 나갈까봐 두렵습니다. 기다리는 중이지만 자존감은 낮아져 있고 이들의 조합이 멈춘 상태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멈춘 상태는 끝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상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은 남아있는데 더 두려움이 둘 다 큰 인연이고요. 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락 운은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아니면 5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상승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운의 요일은요. 목요일이다 라는 카드가 떠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사람이요. 딱 연락하기 문턱 앞에서 서성이는 느낌이 아주 강해요. 이 사람은 현재 연락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해도 될까? 너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연락 오는 다음 단계로 흐를 거예요. 1차 시그널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SNS나 활동을 은근히 확인해요. 스토리를 몰래 본다거나 좋아요를 누를까 고민만 하고 안 누르고요. 여러분이 게시물 올린 시간대를 파악하고요. 여러분의 근황을 확인할 겁니다. 내가 다가가도 괜찮은 상황인가? 이런 심리 체크를 하는 단계고요. 2차 시그널은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접 연락은 아니지만 여러분 반응을 확인하는 교묘한 시그널을 나타나요. 옛날에 여러분에게 들었던 노래를 스토리에 올린다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던 음식 사진을 업로드한다거나 우리가 같이 갔었던 식당 사진을 업로드한다거나 비슷한 감정글을 올린다거나 괜히 활발하게 한 척합니다. 이건 관심 끄기와 감정 공유 방식이고요. 나 아직 있어 라고 말하는 거겠죠. 3차 시그널은요. 감정적으로 힘든 날, 지나간 추억이 자극되는 날, 연말 연초 분위기처럼 뭔가 센치해지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생일 전후 술 한잔 했던 밤, 특히 밤 사이에 아마 연락이 올 가능성이 커요. 결론적으로는 연락은 올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감 회복이 관건이에요. 연락이 오는 건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연락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연락 타이밍이 아니라 감정적 자신감 회복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연락 보내놓고 폭풍이 걱정이에요. 이게 너무 커요. 이 사람의 마음은 지금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여러분의 안정된 기운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재회 가능성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재회 가능성은 감정은 살아있지만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해지는 재회입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재회 가능성은 감정이 충분히 남아있지만 감정만으로는 재회가 어렵다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감정과 현실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감정적 재회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정만 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분명히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미련의 형태가 막 폭발적으로 그리운 게 아니라 조용한 애틋함에 더 가까워요.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미안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 표정, 온기가 그립다는 거죠. 감정은 분명히 남아있고요. 재회 에너지는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재회 가능성인데요. 현실적 어려움은 이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감정을 정리하는 능력은 부족하고요. 다시 싸우게 될까 두려워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고 여러분이 너무 성장해 보여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예스인데 현실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재회를 한다면, 재회가 된다면 초기에 2, 3주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색한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기준을 잡아주면 따라오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연애 프레임을 천천히 맞추면 괜찮아져요. 단 감정 폭발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면
이 사람 다시 분명히 도망가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흐름을 봐보도록 할게요. 1개월 차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조용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SNS나 뭐 카톡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차분해지고 내 삶 챙기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도래될 거예요.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지나치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더 흔들리게 될 거고요. 2개월 차에는 이 사람은 갑자기 왜 이렇게 자꾸 생각나지? 이런 순간이 늘어나요. 특히 한 가지 트리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지내 보일 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엔 간접적인 접근 시도가 올 거예요.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스토리를 본다거나 댓글을 반응한다거나 3개월 차에는 행동의 기미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직접적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고요. 잘 지내지? 문득 생각나서 너랑 갔던 곳 지나가서 이렇게 오히려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카드도 좀 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좀 분석을 드리면 이 사람 때문에 진짜 지쳤지만 놓을 수 없는 미묘한 상태 이럴 거예요 아마.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지치는 마음 그리고 상처가 아직 남아있겠죠. 두 번째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어지지 않아. 미련이 있겠죠. 그 사람의 따뜻했던 부분에 대한 기억. 이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기 직전의 재정비 시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관계를 건드릴 때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외한 경우와 멀어진 경우 시나리오를 들으면 제외 시나리오는 감정적인 안정이 필요하고요. 천천히 대화해야 성공합니다. 초반에는 어색하지만 금방 회복되고요. 관계 패턴을 고치면 오래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야 안정이 될 거고요. 정리하는 시나리오는요. 감정적으로 훨씬 편안해지고요. 자기 삶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2, 3개월 내에 새로운 인연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후회는 줄어들고 감정 정리가 완성이 됩니다. 둘 다 나쁜 흐름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속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아주 현실적인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신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감정 폭발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대화할 때는 감정 80%를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아직 너에게 미련이 있고 한 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예전처럼 상처를 주고받을 관계는 안 하고 싶어. 이 문장은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요. 상대의 불안을 낮추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연락이 오면 바로 잡지 말기입니다. 상대방은요. 여러분이 너무 빨리 반응하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고 감정적으로 느슨해져요. 반대로 여러분이 차분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긴장감을 갖고 관계에 더 진지해지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3가지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 관계가 재회하려면 여러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게 좋겠죠. 하루 좋고 다음날 무덤되는 패턴을 금지하고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요. 감정 표현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 참고 삼아 정갈자리이신 분들이 조금 더 행운을 받아가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좀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세요 라는 뜻의 카드이니 두려움을 이제 좀 배제해라,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카드입니다. 자, 벨벳 타로만의 힐링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벨벳 타로만의 힐링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잘못한 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정말 많은 걸 줬어요. 그리고 많이 노력했고요. 많이 참았고요. 많이 이해했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 사람과 다시 이어져도 새로운 사랑을 만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은 관계에서 상대가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뭔가 재회운을 높여줄 수 있는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댓글에 적어두셨다가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를 아끼는 관계만 선택합니다. 세 번째, 나는 과거에서 배웠고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가 나를 다시 찾게 될 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내 마음은 행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별별타로 리딩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카드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다 읽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겠죠. 2번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별별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고요. 저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제가 예약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하신 분들, 연예인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도 자주 찾아오시는 만큼, 꾸준하게 찾아오시는 만큼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니까 익명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심하시고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자세하게 리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에는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들의 에너지, 두 사람의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는요, 겉으로 보면 이제 이별했고 끊긴 관계처럼 보이지만 안쪽 흐름은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이 관계는 끝이 아니라 멈춰있다라는 장면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마치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결론 없이 화면이 검게 전환된 느낌 아시죠? 끝났는지 이어질지 어떤 결론을 향해 가는 관계인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다 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별을 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두 분의 관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이 사람과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꾸 생각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진짜 끝난 거면 왜 아직 이렇게 흔들리지?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기는 너무 무섭다. 반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잘 지내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멈춰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여전히 자신의 미완성된 이야기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해도 지워보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 그 감정 묶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에게 아직 닫히지 않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요. 나인 오브 코드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과 연락운과 재회 가능성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기질을 좀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같은 거를 좀 보고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주파수를 맞춰가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분은요.
겉은 성숙해 보이지만 속은 애처럼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겉은 성숙한데 내면이 불안하고 굉장히 좀 미숙한 사람이다. 연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사람은 사회생활 굉장히 잘할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뭔가 감정 기복도 없어서 탄탄하고 말투도 허세 없이 담백한 편인데요. 근데 사실 소통을 잘 못해요. 뭔가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잘 가, 뭐 잘 밥 먹었어? 잘 잤어? 뭐 어디서 볼까? 이거는 연락이고요.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좀 서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서 미래에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툭 터놓고 얘기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런 감정의 진실에 대한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면이 좀 유리잔처럼 잘 깨지는 불안형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사랑이 깊어지면 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을 못하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책임감이 있을까? 내가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감정이 커질수록 불안도 따라 커지고요.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 부족한 연애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표현은 성숙한데 행동은 불안정한 편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말에 좀 허세가 있어요. 말로는 꽤 어른스럽고 자기 생각도 조리 있게 말하고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비교적 차분한 편인데 근데 행동은 성숙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좀 회피하고요. 소통을 닫아버리고요. 갈등은 다음에 얘기하자 아니면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요. 감정이 폭발하면 연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집착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은 서로 존중해야 주는 건 맞죠. 굉장히 그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혼자 있는 시간에 좀 집착하는 거 책임질 문제는 뒤로 미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단점이요. 너무 자기 머릿속에서만 연애해요. 이 관계가 힘들었던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연애는 상대방과 함께 하는 건데 머릿속에서 혼자 스토리를 만들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감정을 정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주 이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왜 혼자 말하고 혼자 끝내? 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 왜 갑자기 생각 정리한다고 잠수를 타? 벨벨님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애 기질 문제고요. 물론 이 사람의 장점도 있죠. 이 사람의 장점은 사랑할 때 진짜 깊이 사랑할 겁니다. 이 사람은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정말 깊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안에는 절대 바람피거나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은 크게 주지만 좀 표현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쉽게 포기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여러분을 힘들게 했고 동시에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잊지 못하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미운 행동을 하고 굉장히 아쉽고 미운데 또 실제로 그렇게 밉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찰벽을 치고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다 해야 할 텐데 유독 이 사람은 굉장히 용서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통해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좀 봐볼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정리가 아니라 후퇴였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이별은 감정이 식어서 끝난 게 아니라 싸워서 갑자기 식은 것도 아니고 배신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별의 진짜 정체는 감정적인 후퇴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겁을 먹었고요. 여러분이 주는 감정의 깊이가 이 사람의 정서적 능력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들이 이건데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연락 텀이 길어지거나 이유 없이 말투가 퉁명해진다거나 요즘 너무 힘들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같은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말 기억나시죠?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너가 싫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관계를
내가 미래를 감당이 안 돼서 무서워 이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요. 이별을 정리가 아니라 후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덜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물러섰던 거죠. 그게 더 아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과의 기억을 미완성 감정으로 보관 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현재 감정 흐름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여사제 카드가 그 사람의 속마음의 카드인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미완성 감정으로 기억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는 완성된 추억이 아니라 이어질 수도 있었던 이야기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여러분과의 기억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 이거 너가 좋아했을까? 카페가 지나면 너랑 여기 왔었나? 연말 분위기가 나면 그때 너랑 걸었던 길이 생각나네. 기억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건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지내 보일수록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보다 잘 지낼 때 더 크게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간의 회피형이 있는데 이 선택을 미루고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제 떠나간 사람이겠죠. 우리 3번 별별님. 3번 별별님 근데 막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면 내 선택이 틀렸나?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면서 굉장히 또 후회감은 또 큰 사람들이라 여러분한테 다시 100%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 너가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과 미련을 건드리거든요. 나랑 있을 때 저렇게 환하게 웃었었는데 저 표정 참 좋았었지. 내가 그 표정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 이런 회상성 그리움이 굉장히 강한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의 상대방은요. 제외 생각은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만 해요. 아주 중요한데요. 이 사람은 다시 만나면 어쩌지? 문득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행동은 아직 못해요. 왜냐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됐다는 감정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다가가면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사람의 요즘 근황은 겉은 그대로고 마음은 자꾸 여러분 쪽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분명히 이 부활 카드는요. 상대방은 일상 루틴은 잘 하게 되지만 생활 루틴일 뿐이고요. 감정 루틴은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혼자 있는 시간에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여도 밤에는 여러분 생각이 간절하고 강해집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씻고 나와서 멍 때릴 때 회사 스트레스가 많은 날 그리고 기운이 없을 때 그때 떠오르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얘기를 은근히 꺼내고요. 친한 친구에게 그 친구 잘 지내냐? 이 정도로 묻거나 요즘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도 보여요. 이건 여러분의 근황을 알고 싶은데 직접 볼 용기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태양 카드는요. 그래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감정이 텅 비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스며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번 카드의 떠올림 패턴은 다른 카드보다 훨씬 강한데요. 일단은 새벽 시간입니다. 감정 수위가 최강으로 올라가는 시간이고요. 이 시기에는 상대방도 마음의 방어선이 풀어져서 솔직한 감정이 올라와요. 너한테 잘할걸.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연락하면 받아줄까? 이 생각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다닐 때 우리 3번 베벨님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차종을 봤을 때 굉장히 또 감정이 치솟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지쳤을 때도 이 사람은 안정감을 여러분한테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만 여러분을 떠올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간접적으로든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든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이 웃고 있거나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일수록 마음이 더 아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외로움이 또 갑자기 몰려올 때 이 사람은 또 외로움을 잘 타는 편이에요. 외로움을 또 잘 느끼는 편이라 감정적으로 공허하고 텅 빔이 오면
바로 여러분에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과거의 그 사람의 행동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은 말수가 적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 못했던 행동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첫 번째, 갑자기 차가웠던 날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 과부하였던 날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하려고 하면 피했던 이유. 이 사람은 대화는 감정 노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세 번째는 표현은 적고 행동은 더 적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예요. 긴장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 모두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별을 했고 우리의 관계가 왜 멈췄는지 보면 서로 다른 방식의 상처 관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의 핵심인데요. 3번 카드의 관계가 멈춘 이유는 둘의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상처 처리가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상처를 직면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상처를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타입이고요. 그 사람은 감정이 무거우면 일단 멀어지는 타입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관계가 곁에서 보면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멈춘 단계예요. 자, 그러면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연락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연락운은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6일째 되는 날,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6주째 되는 주,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행운의 요일은요. 바로 금요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안 하셔도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연락적으로는 여러분 근처까지 와 있어요. 다만 문을 두들 용기 그 한 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 사람의 머릿속은 지금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연락하고 싶어. 근데 거절당하면은 어떡하지? 근데 진짜 보고 싶다. 아니야, 참자. 모르겠다. 진짜 연락할까? 이 생각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반복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근한 접근과 관찰의 단계로 연락이 올 거예요.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SNS를 본다거나 과거의 대화창을 스크롤하면 회상한다거나 연락했다 지울까 고민하면서 메모장에 문장을 써본다거나 이거 너가 좋아했었지 같은 게시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감형 글귀나 뭐 그런 노래로 자기의 감정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연락하기 직전에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연락 올 타이밍은 좀 밤 시간일 때가 높아요. 밤 11시, 새벽 1시 술 한잔 마신 날, 감정이 텅 비는 날, 일이 힘들었던 날, 여러분의 SNS에서 행복해 보였던 날. 아이러니지만 그때 연락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크게 올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락은 아주 가볍게 연락 올 사람은 아니에요.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연락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재회 가능성을 얘기하자면 재회 가능성은 솔직히 매우 높습니다. 제너럴 타로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고요. 하지만 단순히 재회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관계가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이 매우 깊다라는 의미고요. 다만 단순히 감정이 남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재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분 다 서로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움을 회피하거나 눌러놓은 적은 있어도 감정이 두 분 다 사라진 적은 없거든요. 감정의 잔존 비율이 가장 높은 카드고요. 두 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했었지. 다시는 그런 사랑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보고 싶다. 연락해볼까? 이러면서 감정은 완전히 아직 살아있고요. 현실적인 재회 가능성도 사실 두 분이 막 너무 현실적인로 이제 감정적으로 두 분 다 좋기 때문에 현실적인 준비만 한다면 재회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재회를 위해 필요한 건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이 관계 방식의 변화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줘야 할 건 세 가지가 있어요. 감정 폭발의 대화를 피하고요. 상처난 방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요. 좀 관계의 속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재회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사실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재회 후의 흐름이 좋아요. 안정력으로 갈 수 있어요.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초기만 지나면 굉장히 안정적인 게 감정의 깊이가 충분하고요. 서로 남아있는 기억의 온기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이미 후회감으로 성숙해진 상태고요. 여러분의 연애가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합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럽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개월 차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조용하게 다시 살아나는 상태거든요. 특히 첫 달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이 강해지고요. 관계에 대한 후회를 하고 2개월 차부터 행동력이 모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연락 시나리오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라고 연락했지? 너 생각났어? 는 너무 오글거리나? 괜찮다면 얘기 좀 할래? 이런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써보고 지웠다 할 수도 있고요. 나 혼자 사는 게 갑자기 허전해진다거나 주변 커플이 부러워진다거나 소중한 사람들만 떠오르는 시기가 도래된다거나 감정을 회피하던 패턴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두 분이 접촉을 하게 될 거고요. 관계도 재정비가 될 거고 여러분이 너무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는 태도로 대응하면 상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상대가 좀 뒤늦게 올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은요. 좀 아직 좋아하는 마음은 있고 근데 다시 상처받을까 봐 무섭고 그 사람이 그립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다시 다가오면 흔들릴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완전히 정리할 자신도 없고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깊은 사랑이 이후의 회복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감정의 성숙도의 정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이 힘들으시는 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회를 하게 되신다면 두 분은 한 달 정도는 어색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많이 길들여진 상태라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에 맞추려는 시도가 많아져요. 대신 예전 패턴, 회피형이나 감정을 폭발하는 예전 패턴은 좀 서로 개선이 되셔야 되고요. 재회를 하지 않는다면 두 분 다 미련이 오래가는 타입은 아닌데 두 분 다 조금 후폭풍이 좀 세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솔루션 한번 드릴게요. 현실적인 솔루션은요. 첫 번째는 감정 폭발을 금지하고 대화를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빠르게 감정을 몰입하면 또 불안해지는 타입이라 그래서 재회를 하려면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준을 세 가지 정하세요. 뭔가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관계를 원한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선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 나는 안정감을 주는 관계만 선택한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면 상대도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물병자리이신 분들은 연애운 올라간다는 카드 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벨벨님들,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정말 많이 사랑했고요. 정말 많이 노력했고 정말 많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동시에 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깊이, 배려, 온도는 그 사람 삶에 아주 깊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카드가 주는 힐링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그 축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재회운을 올리기 위한 어파미 문장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어서 아침 저녁으로 보셔도 되시고요. 이 5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영상을 반복해서 보셔도
매일마다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나는 건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를 이끕니다. 세 번째, 나는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행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별별타로 오늘 리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카드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댓글에 여러분들 카드 번호 3번이겠죠. 3번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항상 모든 분들에게 좋은 행운을 받아가시라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하트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 별별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예약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유명한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도 꾸준하게 개인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100% 익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개인 타로 상담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많이 바쁘시지만 꼭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거든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첫 번째 카드는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선생님들의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전체 에너지입니다. 이게 한 줄 평을 드리면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울어진 판에서 혼자 버티던 사랑이었을 수도 있어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별별님들께는 제가 조금 제너럴 타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는 갑작스럽게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기울어져 온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느꼈을 거예요. 왜 나만 노력하나? 왜 나만 맞추고 있지? 왜 대화를 하려고 하면 피하지? 왜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빠지지?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았어요. 연락을 이어가기, 감정을 정리하기, 미안하다고 말해주기, 뭐 예측해주기. 그러다 보니까 좀 반면 그 사람은 좀 바다만 가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무게추가 계속 그 사람 쪽으로 쏠려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두 사람 몫을 하고 있었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별이라고 하기보다 기우던 사랑이 드디어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카드는 그 사람의 원래 연애 기질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우리가 회피형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좀 연락이 오는지 제외 가능성 알아볼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이게 이분은 좀 회피형에다가 책임을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요. 감정이 조금 메말르신 분입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상대방은요,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연애 세포가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조금 공감하게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회피형입니다. 감정이 깊어지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거리가 벌어지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깊게 주면 줄수록 이 사람은 불안해서 뒤로 물러나 있어요. 두 번째는 책임 부담형 심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질 자신이 없는 사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잘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지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요. 갑자기 태도가 차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책임지는 관계가 두렵고 서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막 숨기거나 감정이 좀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프거나 힘들어도 말하면 일이 커질까봐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엔 저 사람은 그냥 좀 무덤덤한 사람인가? 좀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표현 능력이 0.5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는 타워 카드인데요. 이건 이별 당시에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4번 카드를 뽑으신 그 사람의 이별은 감정 능력이 뭔가 감정이 식었다라기보다는 감당 능력이 바닥난 이별이에요. 이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근데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감정적으로 너를 받아줄 여유가 없다. 나 때문에 지쳐가는 너를 보는 게 힘들다. 내가 계속 상처 줄 것 같아.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별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좀 능력 부족형 회피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한테 더 큰 상처였겠죠. 왜냐하면 사랑의 문제를 사실 소통하고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인간이 완벽하진 않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랑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혼자 도망가는 방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은 이별 당시 이미 많이 흔들리고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미안함도 있었고 자존감도 바닥이었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좀 자유로운 사람인데요. 마음속으로는 외로움이 많고 사실 외로운 늑대형이에요. 좀 가면 속 우울증이 있고요. 여러분이 떠나고 난 뒤 마음의 일정 부분이 그냥 비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누군가에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공허함을 메꾸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가 새로운 관계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가와도 감정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비교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할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에 좀 방패를 들고 있어요. 자존심 방패를. 근데 티가 안 나요. 안 힘들어. 괜찮아. 나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을 다독이고 남한테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베벨님들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 안 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조용하거든요. 자꾸 괜찮아를 강조하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예 안 떠올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떠올리는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자주 있거든요. 퀸 오브 카스 카드를 보면 지금의 관계를 그 상대방은요. 지금의 관계를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떠올리는 순간이 좀 뚜렷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로워지는 밤이거나 이 사람은 밤에 감정이 약해져요. 그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오를 거고요. 스트레스가 몰릴 때거나 아니면 특히 인간관계, 금전 스트레스 몰릴 때 여러분이 주던 안정감이 생각이 나고요.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때 타인에게 상처받고 돌아오면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깨끗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SNS에서 행복하게 보일 때 이 사람은 이상하게 여러분이 힘들어 보일 때보다 행복해 보일 때 더 흔들려요. 저렇게 웃는 사람인데 내가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의 단점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 착하지만 연애를 잘 못해요. 감정관리도 못하고요. 대화도 회피하고요. 책임감도 부담스러워하고요. 감정이 깊어지는 걸 무서워하고요.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긴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또 혼자서 감정적 회복이 안 되면은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면도 좀 있어요. 사실 진짜 힘든 건 우리 4번 베벨님들인데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에게 다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본인이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후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잘 지낸다고. 그 사람도 후회할 거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후회가 있어요. 내가 더 성숙했으면 왜 대화를 피했을까? 이 사람 날 떠난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래도 혹시 다시 돌아와 줄까? 하지만 이 후회를 여러분에게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또 다른 단점이고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정리하고 싶은데 한구석에서 못 내놓는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싶다. 근데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난다. 사랑이었다는 건 분명한데 너무 많이 힘들었고 다시 똑같이 상처받을까 봐 무섭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건 미련이라기보다는 아직 여러분들이 감정의 마무리 장면을 잘 못 만든 상태예요. 사랑의 엔딩이 필요하면 사람은 다시 돌아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좀 그 엔딩이 필요한 시기가 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연락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연락운은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0주 후거나 10개월 후입니다. 굉장히 멀죠. 사실 연락이요, 좀 늦게 오거나 안 올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을 놓지 못하면서도 책임지는 연애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좀 늦게 오거나 안 올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연락 안 온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싫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좀 계속 좀 가벼운 패턴으로 연락이 오고 헤어졌다 붙었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락을 먼저 한다거나 먼저 기다리는 것도 역시 좀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회 가능성을 보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결말이 행복할지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습니다. 재회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재회했을 때 다시 헤어지거나 행복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연애 기질이 아직 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간다거나 감정 표현이 부족한다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패턴은 한 달, 두 달 쉬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능력 부족이 문제인 경우 상대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재회에도 똑같은 부분에서 다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상처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재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반가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것, 필요 이상으로 낮춰졌던 자존감, 혼자만 노력했던 기억, 무시당할 것 같은 순간들, 이게 재회 후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관계의 기울기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은 연애 초반에는 잘하지만 감정이 깊어지면 불안해져서 다시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재회하더라도 지속성 면에서는 좀 취약한 흐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은 서로 한 달 동안은 서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이 회상기가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둘 다 세 번째 달 정도의 선택의 시기가 오는데 상대가 뒤늦게 진심으로 다가오려고 해도 너무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선생님 이제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께서 먼저 정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요. 그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결정을 내리면 뒤를 잘 안 돌아보는 타입이라 또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또 금방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께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너무 오래 견뎠어요. 베벨님들,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좀 그런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의 미성숙함을 여러분이 대신 견디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 두 가지예요. 혼자 하는 사랑은 오래 못 간다. 사랑은 둘이 짝꿍이 맞아야 돼요. 한 명이 다 하면 그건 연애가 아니라 버팀이에요. 여러분은 버틴 거고 이 사람은 기댄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연애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 한번 사랑하면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상대가 그릇이 작으면 여러분의 사랑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회의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베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은 있지만 행복의 방향은 절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가능성은 있는데 베벨님들의 행복, 정서적 안정, 삶의 진 측면에서는 재회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관계는 여러분이 사랑에 부족해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상대의 감당력 부족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의 크기가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을 좀 드려볼게요. 솔루션은요, 일단 첫 번째, 최소 4주에서 6주 동안은 감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말이 감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거지 그냥 연락하지 마시고 차단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거리감이 있어야 여러분의 소중함을 인지하는 스타일이에요. 연락이 오면 받아줄 수는 있으나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 천천히 깊지 않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확 몰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상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감정적으로 건강한 연애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잡으십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상대가 같은 패턴을 반복할 때 여러분이 먼저 감지하고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황소자리이신 분들 좀 더 특별한 행운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께 좀 힐링 메시지를 드려볼게요. 베벨님들,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정말 많이 주고 정말 많이 견디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온도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는 여러분의 탓도 능력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깊이를 받을 만큼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베벨님들이 이 사랑을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성숙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재회운을 높일 수 있는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댓글에 적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어파미 문장 5가지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나는 더 좋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두 번째, 나는 내 마음을 지키며 관계를 선택한다. 세 번째,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사랑할 것이다. 네 번째,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진다. 다섯 번째, 나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사랑을 환영한다. 자, 별베타로 오늘 리딩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창에 여러분들 번호와 4번이겠죠? 여러분들의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다 읽고 다 눌러드리고 있고요. 하트 눌러드리고 있고요. 별베타로는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꼭 주시고요. 이제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예약 안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셔도 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도 진짜 많이 꾸준하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는 뜻이니까 100% 익명제예요. 안심하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